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의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옵니다. 장외진 에코 3대 지수가 1%대 중반의 하락폭을 기록했네요. 네, 맞습니다. 현지 시간 3일 뉴욕 3대 지수는 미국의 대규모 실업 대란 부담이 지속하면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날 시장은 미국의 3월 비농업 고용 지표 등의 주요 경제 지표와 국제 유가 동향에 주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 노동부는 3월 고용이 70만 1,000명 줄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신규 고용이 감소한 것은 지난 2010년 9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기에 실업률은 4.4%로 더 악화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월가의 전문가들은 3월 지표에 대해 시작에 불과하다며 4월 지표는 크게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다우지수가 2.7% 떨어졌고 나스닥이 1.72%, S&P 500 지수가 2.08% 내렸습니다. 한편 미국 내 코로나19의 확산세는 지속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기준으로 33만 명이 넘어섰는데요.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미 의회가 대규모 인프라 지원을 비롯해 추가 현금 지급, 주정부 지원 확대, 의료 시스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4차 부양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IMF 역사상 전 세계가 이렇게 멈추는 것은 처음이라며 2008년에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고용 충격이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된 데다 국제유가 역시 오름세를 유지해줘 주가의 낙폭은 비교적 누그러진 모습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 모두 소폭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먼저 다우지수는요. 장중 낙폭을 점차 키워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장 마감 직전에 조금 올라줬습니다. 1.69% 떨어진 21,052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함께 보시면요. 소폭 하락 출발을 역시나 했습니다. 1.53% 떨어졌고요. 7,373포인트의 거래를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내림세를 역시나 이어가면서 낙폭을 확대해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까지 확인을 해보시면요. 1.51% 하락해 2,488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락폭을 키워나가다가 막판에 아주 소폭 회복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려스러운 지표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시장은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상품 시장은 이날 어땠나요? 자,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국제 유가의 폭등이 있었습니다. 국제 유가는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의 감산 회의가 이번 월요일에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장에 모두 다 작용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한 주 동안 WTI 가격은 한 주 동안 31.7% 폭등을 하면서 WTI가 집계된 이래 사상 최고의 주간 상승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마찬가지로 12% 정도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29달러까지 단박에 오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다만 그 러시아와 사우디의 이견 차로 인해서 이 화상회의, 이번엔 화상회의로 열릴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화상회의가 월요일에 열리지 않고 목요일쯤에 열릴 것이라고 로이터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시 후 7시에 열리게 되는 선물시장 개장에서 유가의 하락을 좀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국제 금 가격도 한번 살펴보면요. 고용시장이 악화되면서 국제 금 가격은 소폭 오른 채 거래가 됐습니다. 고용시장이 악화되다 보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아지게 된 것이고 그게 국제 금 가격을 올린 건데 다만 달러 강세가 지속되다 보니까 이 달러 강세로 인해서 금 가격의 상승 탄력은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0.19% 오르면서 1,648.8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 강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는 다시 한번 100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0.5% 오른 100.68에 움직이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금리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도 마찬가지로 그 고용 지표가 악화됐다는 소식 때문에 채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0.6% 밑으로 내려온 채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0.6%가 아주 붕괴된 것으로 뭐 크게 내려간 것은 아니고 0.596%의 지난 금요일 거래를 모두 다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시장과 미국 증시의 동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신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장혜진 앵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와 다음 주, 앞으로의 2주가 가장 힘든 주가 될 것이라며 어두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기사로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요. Trump says 1,000 military personnel deploying to New York City warns coming week toughest yet in coronavirus fight.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뉴욕시에 추가로 군 지원 병력을 1,000명 배치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어떻게 어디서 인력들이 투입될지는 아직까지 불확실하다고 추가적으로 덧붙였습니다. 군 인력의 배치 규모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면서 발병 증세 추가에 따라서 지켜볼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경제활동 정상화에 대한 의지도 강력하게 피력을 했습니다. 이날 아침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도 코로나19의 정점이 7일 안팎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을 해줬는데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으면서 군 병력까지 배치가 됐습니다. 하루빨리 진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쿠오모 주지사가 7일 이내에 정점에 다다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을 좀 포인트가 잘못 잡히면 약간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CNBC의 기사입니다. 그 발언한 내용은 그게 정확합니다.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정점이 7일 이내에 다가올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밝혔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서 우리의 전망은 7일 안팎으로 코로나 확산이 정점에 다다른다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비슷한데 뉴욕주는 현재 미국 내 코로나 환자의 거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미국 내에서 진앙지로 알려져 있죠. 또 급증하는 환자를 수용할 만한 병원과 의료기기가 부족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번 발표의 핵심 포인트는 코로나가 7일 이내에 정점에 다다라서 그 다음부터 좋아진다라는 의미보다도 정점에 다다를 만큼 확산이 늘어나겠지만 뉴욕주는 이에 대비할 만큼 병원과 물자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미국 전역과 뉴욕주 모두 약 1에서 2주 정도를 정점에 다다를 시점으로 보고 있다는 점은 이 뉴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3M의 소식도 제가 들고 와봤는데요. 3M이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 생산을 확대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한 것에 대해서 이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함께 보시면요. 3M hits back at Trump says seizing exports of N95 mask will have opposite effect. 트럼프가 마스크 생산을 미국인들을 위해서 확대해달라고 주문을 최근에 강력하게 했었는데요. 그런데 3M과 캐나다에서 이 반격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스크 수출 중단은 역효과를 유발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3M은 성명을 통해서 미국 내 생산된 마스크 수출을 중단하는 것은 다른 나라들의 보복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복이 일어난다면 미국이 확보할 수 있는 마스크의 숫자는 오히려 줄어들 것이고 중요한 인도주의적 함의도 지니고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지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의료 장비를 포함한 필수 의료 물품 무역량을 줄이거나 장애물을 만드는 것은 실수가 될 수 있다고 또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전에 미국의 백악관은 3M에 대해서 싱가포르 공장에서 생산하는 N95 마스크 1,000만 개를 아시아 시장에 공급하지 말고 미국에 들여올 것을 강요하기도 했는데요. 마스크 수출 여부를 두고 논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인도주의적이면서 보다 합리적인 현명한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보호무역주의가 발발을 하게 되면 그것이 또 경제에 큰 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가 좀 없어지는 그런 현상을 관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이 델타 항공과 사우스웨스트 항공과 같은 이 항공주들의 비중을 줄였다는 소식입니다. 워렌 버핏은 이 항공주들의 몇 가지 지분을 보유하고 있죠. 델타 항공도 보유하고 있고 사우스웨스트 항공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그런데 확인된 바에 따르면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델타 항공의 주식을 약 18% 정도 비중을 축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주식도 역시 한 4% 정도 비중을 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은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나온 소식으로 이게 장중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시간외 거래에서 델타 항공의 경우에는 11% 정도, 지금 보면 11% 넘게 시간외 거래 하락이 하고 있죠.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경우에도 시간외 거래에서 거의 5% 넘는 급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사에서는 프리폴, 그러니까 자유낙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중 줄인 이유는 너무나도 명백하죠. 델타 항공이 2분기 매출 전망치를 90%나 낮췄습니다. 기존에 벌던 것에 비해서 10%밖에 못 번다라는 얘기겠죠. 다른 항공사들도 크게 다르지 않고 항공주들은 연방정부에서 50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약속한 상태지만 지금처럼 여행 제한이라든지 수요의 감소 이런 것들은 막을 수가 없다 보니까
주가의 하락도 거의 막을 수 없는 상태로 크게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항공주에 대해서도 좀 주의 깊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외신들 살펴봤고요. 이어서 맨하튼 나우 이어지겠습니다.